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미국의 남북전쟁과 러시아의 전제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남북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전쟁은 미국의 남부와 북부가 벌인 전쟁을 이야기해요. 자, 미국은 우리 지난 시간에 가장 최근에 배웠던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이제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런 연방국가가 탄생을 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렇게 탄생한 아메리카가 왜 남북으로 갈려서 전쟁을 하게 됐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은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남부하고 북부로 조금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경제적인 상황이 조금 달랐는데 북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공업이었고 그 자유임금 노동에 의해서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속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 회사에 취직을 해서 지금 우리가 노동자 우리 지금 돈 벌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임금 노동자로서 이렇게 일을 했던 곳이 북부 지역이었다면 남부 지역은 조금 상황이 달랐어요. 남부는 그 농장을 주로 경영을 했어요. 그래서 대농장을 경영을 하는데 이 농장을 자유임금 노동자를 고용을 한 게 아니고 노예노동에 의해서 이 농장을 경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노예가 없었고 여기는 노예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바로 이 노예가 남북전쟁의 주 화두가 되었습니다. 자, 남부하고 북부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때 미국이 아메리카가 원래는 거기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가 유럽에서 건너온 이주민들이 개척을 하면서 이제 그 나라가 만들어진 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또 땅을 개척을 계속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 땅 중에 하나가 바로 서부인데요. 이 서부를 개척하면서 이 서부에서 노예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두고 북부와 남부가 조금 대립돼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 북부하고 남부는 이미 이게 정착이 되었으니까 자기들끼리 이러고 있었는데 서부는 새로 개척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노예제를 실시할 건지 말 건지를 두고 좀 대립이 있었던 상황이었죠. 자, 이러던 와중에 미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누가 당선이 되냐?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이 링컨은 근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노예제에 반대하는 북부 사람이었어요. 자, 노예제에 반대하는 사람이 이제 당선이 되니까 남부에서는 노예제를 이제 폐지할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링컨이 당선돼서 남부에 처음에는 7개 주였는데 나중에 13개 주, 12개 주로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17개 주가 그 연방을 탈퇴해버립니다. 이들이 남부가 이제 연방을 탈퇴한 후에 아메리카 국가연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다른 나라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남부하고 북부가 이렇게 갈리게 되었고 독자적으로 대통령도 뽑아요. 선거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정말 북부하고 남부가 이제 나눠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남부와 북부가 대립이 심화가 되면서 남북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링컨이 노예 해방령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서 국제적인 여론이 이 북부에게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왜냐면 노예라는 게 사실 예전에 고대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점점 근대로 가면서 이 노예라는 게 굉장히 비인륜적인, 비인도적인 그런 행위다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유럽에서도 자기네들 식민지의 노예를 뭐 해방하는 법령을 마련하는 등 그런 식으로 점점 세상이 변화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였기 때문에 그런 자유주의적인, 인도주의적인 그런 관점이 좀 생기기 시작을 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여론이 노예 해방을 하는 북부에 더 호의적으로 변하게 되면서 이 최종적으로는 북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부의 이 아메리카 국가연합은 이제 해체가 되었습니다. 이 남북전쟁의 대표적인 전투로는 뭐가 있었냐면 게티즈버그 전투가 있습니다. 게티스버그라고도 하고 게티즈버그라고도 하는 이 게티즈버그 전투가 이제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 서부 있죠. 서부를 개척하면서 대륙 횡단 열차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었던 원주민들의 그 공간을 다 헤쳐버렸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 열차에 대해서 굉장히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횡단하는 열차를 만드니까 여기가 서부를 개척하면서 이 대륙 횡단 열차를 만든 건데, 그러면서 여기 이제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터전을 건드리고 하니까 원주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갈등도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러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러시아는 유럽은 농노제가 해체가 되고 이제 근대 사회로 좀 들어섰던 반면에 러시아는 아직도 이제 차르에 의해서 독재 정치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차르는 황제를 이야기해요. 황제의 러시아식 발음인데 이 차르에 의한 독재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농노제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황제였던 당시 니콜라이 1세 때는요, 이때 젊은 장교들에 의해서 반란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 데카브리스트라는데, 이 데카브리스트들은 젊은 장교들을 이야기해요.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주장했냐? 입헌군주제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어느 정도 그냥 적당히 해라. 의회가 일을 하고 이제 황제의 독재는 내려놔라 하는 입헌군주제를 주장하지만 진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니콜라이 1세 때는 더 이제 차르의 독재가 강해진 거죠. 그리고 니콜라이 1세 때 무슨 일이 있었냐? 크림 전쟁이 일어나요. 이 팔레스타인의 성지 관리권이 프랑스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오스만한테 그 얘네가 러시아 정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정교회의 보호, 그리고 그 해협에서의 지위, 자기 러시아의 지위를 요구를 해요. 근데 오스만이 거절을 하게 되면서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건데, 러시아하고 오스만하고 사이가 안 좋았겠죠. 오스만하고 싸웠는데 여기 누가 끼어드냐? 영국과 프랑스가 끼어들면 어떤 전투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세바스토폴 공방전에서 최종 이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전쟁은 끝이 나게 됐는데요. 이때 러시아가 크림 전쟁에서 이제 패배를 한 거에 대해서 그 다음 황제였던 알렉산드르 2세는 충격을 받아요. 러시아가 여기서 졌다는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뭔가 개혁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실감을 하게 되면서 농노를 해방시킵니다. 하지만 이 농노들은 해방은 됐어요. 해방은 됐는데 결국에 미르에 다시 속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그런 간섭을 받게 됐고, 그리고 토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경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토지 구입 비용 해가지고 빚이 오히려 더 쌓이게 돼서 좀 더 열악한 상황에 빠졌다고는 해요. 자, 그리고 지방에다가 의회를 설치를 해줘요. 그 잼스트보라고 하는데 지방의회를 설치를 해줘서 내가 이제 좀 깨어있는 군주가 되겠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에서는 새로운 지식인들, 인텔리겐치아라고 하는 지식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이들은 여기저기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한 거죠. 그러면서 러시아의 현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농민들을 좀 계몽시켜야겠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했던 게 브나로드 운동이에요. 브나로드. 이게 농민들을 계몽시키는 건데 이게 농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직접 농민들에게 가서 글자도 가르치고 그리고 계몽운동을 했는데 이들이 농민들의 사정을 잘 모르고 그냥 자신들이 꼭 계몽시켜야겠다라는 그런 선민의식을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막상 갔더니 농민들이 딱히 계몽에는 관심 없고 그냥 지금 현재 먹고 사는 거에만 중요하게 그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계몽도 안 되고 지금 현실이 이런데 정치가 이런 상황인데 관심도 없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농민들은 삶이 힘드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정치가 어떻든 뭐 세계 정세가 어떻든 자기네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인텔리겐치아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좀 실패로 돌아가고 이들이 허무주의로 좀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당시 러시아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 일단 미국의 남북전쟁은 미국이 남부랑 북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남부는 노예노동을 했던 곳이고 북부는 자유임금 노동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일을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새로 개척된 서부에 노예제 실시를 두고 북부하고 남부하고 대립하고 있던 상황에서 노예제에 반대하는 링컨이 당선이 되면서 남부의 7개 주가 탈퇴를 하고 그러면서 남북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링컨이 노예 해방령을 내리면서 국제 여론이 북부에 유리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북부에게 유리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최종적으로 북부가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차르의 독재가 있었는데 이 데카브리스트 난이 일어나게 되면서 입헌군주제를 주장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진압을 당하고 그리고 크림 전쟁이 발발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크림 전쟁에서 패배의 충격으로 알렉산드르 2세가 우리도 개혁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개혁을 하면서 농노도 해방을 하고 지방의회도 설치했지만 농노들은 다시 미르에 소속이 되고 농지를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다시 한번 빚더미에 올라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지식인이었던 인텔리겐치아가 나타나게 됐는데 이 인텔리겐치아는 농민의 계몽운동을 좀 실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크게 성공하지 못해서 허무주의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럽의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